있는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드는, 의문이 드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사실 저희가 윤석열 내란 심판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는 행정통합 관련된 이슈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5.18 정신이 헌법에 수록되는 개헌 문제입니다. 특히나 12.3 내란을 겪으면서 5.18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먼저 세 분께 공통으로 여쭤볼 텐데요. 지금 5.18 개헌이 재정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용 의원님께 여쭤볼까요? 네, 이제 앞서 우리가 윤석열 선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에 저는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2.3 내란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를 겪었고, 이 전두환 윤석열 헌정질서 파괴라고 하는 것이 44년의 이제 시차를 두고 이제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친위 쿠데타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민주주의 자체를 공격했었던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우리 마음속에만 갖고 있거나 혹은 국가 기념일에만 잠깐 이제 기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초적인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은 힘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5.18 정신 헌법에 수록되는 거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국민적 합의 기반이 어느 정도 좀 성숙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민적 공감대. 네네네. 그리고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들도 약속을 한 바가 있고요. 강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안으로 끝났지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에 첫 번째 국가 공고사항이 헌법 전문 수록이 될 정도로 어느 정도의 제도적 완성 5.18을 두고 이제 5년 후면은 4년 후면은 이제 2030년이면 50주년을 앞두고서 5.18에 대한 어떠한 제도적으로 좀 완성을 시켜야 된다. 이게 세대교체나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 좀 그런 절박감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번 지방선거가 가장 좋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6.3 지방선거 때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도 그런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용 의원님,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요. 이 5.18 개헌을 6.3 지방선거에 동시 진행하려면 필요한 개헌 절차, 개헌입니다. 개헌 절차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개헌 절차인데 이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하자라는 이제 어떤 일정 속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6.3 지방선거에서 같이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시간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대통령이 혹은 국회의원 과반의 발의로 이제 개헌이 제한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공고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을 20일 정도를 거쳐야 합니다. 그게 이제 한 3월에서 4월 초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또 그 공고 기간이 끝나고 나면 국회에서 먼저 표결을 합니다. 근데 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현재는 국회의원이 이제 296명인데요. 296명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하면 이제 국민투표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회 의결을 5월 4일 이전까지 해야 6월 3일 지방선거에 같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개헌 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 즈음에 국민투표, 마지막 마무리는 국민투표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투표법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요? 최 변호사님, 개헌 5.18 헌법적 근신 수록과 관련된 개헌이 되려면 그 전제 조건으로 국민투표법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201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 국민투표 제한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헌법 불합치 판결이라는 거는 이거 개선을 해봐라 하고 그 개선 입법의 공을 국회에 이렇게 넘기는 것인데 아직까지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민투표법에 따라서 국민투표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근거법이 없는 것이죠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014년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재외 국민이 국민투표의 권리가 유권자냐 아니냐 를 그 전에는 제한을 했었는데 그 제한이 불합치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거죠. 네. 그러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2014년 이후 지금까지 그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어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할지라도 어떤 국민에게 재외 국민을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2014년에 판결이 내려졌는데 지금 12년이 지나도록 국회가 일을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네. 그동안에는 국민투표에 대한 필요성이 특별하게 제기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이 움직임을 계기로 국민투표법도 신속하게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에서의 일 말고 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기 위해서 또 선결 과제가 있을까요, 용 의원님? 네, 저는 이제 그 헌법 전문의 5.18 정신을 담아내는 것은 이미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두 교섭단체,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고, 지금 또 국회에 있는 두 교섭단체뿐만 아니라 저희 기본소득당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소수정당에서도 이견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투표법 개정과 개헌 절차를 밟아 나가는 데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협조만 하면 남아있는 이제 어떤 난항을 겪을 원인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무조건 이번 지방선거에 이 사안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지방선거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을 마치고 개헌 과정을 거쳐서 국민투표를 6월 3일에 할 수 있다라고 100% 확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하고자 하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목소리 모아주시고 또 국회를 압박해 주셔야 실제로 이게 어떤 압력을 가지고 굴러갈 수 있다라는 점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네네. 어떤 활동들 계획하고 계시고? 네, 이제 일단 5.18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25일 날 다음 주에 국회에서 결의대회도 합니다. 강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을 지금 대상으로 해서 조직하고 있고, 일단 국회의 시간으로 보면 지금 24일 날 국민투표법이 지금 현재 뭐 국회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지금 해주셔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개헌특위 구성입니다. 이게 아까 용 의원님도 주셨다시피 3월 중에 개헌의 제안을 국회가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럼 여야 합의를 최소한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이제 국회의 시간을 국민투표법뿐만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하는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국회의 시간으로 간 거고요. 저희는 이제 밖에서 할 수 있는 전 국민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활동들 이것들을 밖에서 지속적으로 좀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용 의원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이 정치권이 사실은 먼저 통과를 해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정치권의 상황을 녹록치만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일단 이 국민투표법은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국민투표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개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투표법 개정조차 못하면 개헌은 이제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해야지만 이후에 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국회 상황상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것이 좀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이제 부정선거론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이런 국민투표법 개정이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제 어떤 국회 내의 분위기와 기류가 있는 것은 좀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워낙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우원식 의장님께서 좀 여야 간의 협의와 합의들을 잘 이끌어내 주신다면 사실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이제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본회의 당일까지도 이제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또 국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이제 국민투표법 개정이 좀 성사가 된다면 전 충분히 가능은 하다, 물리적으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또 행안위 회의와 소위원회 법안 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국민투표법이 이제 상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야 간의 어떤 입장 차랄까요? 그게 확인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를 대놓고 반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자체가 쟁점이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국회에 혹은 정치권
정치권 내의 여러 가지 정치 지형과 정세들 속에서 이 개헌 논의가 조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는 어떤 압박을 가할 건지 여야의 입장차가 지금 여당에서는 원포인트, 시민사회에서는 네, 네,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네, 뭐 이런 네, 주장을 펼치고 네, 있고 야권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는 안 된다. 권력구조 개편과 다 같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입장으로 압력을 가하실 건지.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든 설득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강주에 와서는 어떤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도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자체에서도 5.18 정신만 가지고 이렇게 그 헌법전문수록 원포인트 개헌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찬성하고 있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사회가 또 막 열심히 하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지금 최대한 차분히 이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알려내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용 의원님 단답형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그 국민투표권 마지노선이랄까요? 언제까지 되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이 지방선거에 뭐 2월 말인지 아니면 뭐 3월 말까지도 되는지 그것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뭐 계산을 하자면 3월까지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만 이게 본회의라고 하는 게 여야의 또 협의를 거쳐야 열리는 것이기도 하고 뭐 마음대로 본회의가 아무 때나 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또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절차만 착착착 진행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과 실제로 함께 수기하는 과정 그리고 이번에 개헌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과 잘 만들어 가느냐가 이번에는 원포인트 개헌이지만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간 개헌까지 갈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또 하나의 중거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또 내실 있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냥 물리적으로 최대한 밀어서 하기보다는 이번 달 말에 어떻게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